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주 상공입니다. 국방부가 성산포대 말고 새 사드 배치 후보지로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 인근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다 성주군 내에 있는 건데요. 성산포대 아니라고 성주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성주 밖에도 안 된다. 하여간 한반도 안에는 안 된다. 이러고 있는 판인데요. 한편 롯데, 지난 이명박 정권 때 롯데월드를 짓기 위해서 군사시설인 서울공항의 활주로를 틀어버리는 대단한 기염을 토했었죠. 이번 정권에서는 군사시설에 밀려서 골프장 영업을 접어야 할 판입니다. 오너 일가 여러분들, 그래도 롯데월드가 남는 장사였죠? 그렇죠? 말씀이 없으시네. 다들 검찰 조사 준비하시느라 바쁘신 모양입니다. 이번엔 독도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광복절을 맞아서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서 헬기를 타고 독도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단장을 맡은 분이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네요. 나경원 의원. 지난 2004년 자위대 창립 행사에 참석해서 논란을 빚었었죠. 그때 자위대 행사인지 모르고 참석했다. 이렇게 해명했었는데요. 독도 방문이 불편했을 일본 지인분들에게 나경원 의원 뭐라고 하실 겁니까? 독도 행사가 뭔지 모르고 참석했다. 이러지는 않겠죠? 이번엔 부산 상공입니다. 연일 맹위를 떨치는 폭염이 어제도 오늘도 전국을 달구면서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보였습니다. 부산 시민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밤과 낮을 지냈고 이 와중에 집안에 보관 중이던 유정란이 부화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더위는 중국에서 몰아닥친 따뜻한 바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황사에 미세먼지에 이번엔 무더위까지. 박근혜 대통령님, 째째하게 환구시보 이런 신문들하고 말싸움하지 마시고 중국 보고 환경 분담금 내라 이렇게 큰 소리 치시면 어떨까요? 기왕 사이 나빠진 김에 할 말 다 하자는 겁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치열한 호남 상공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당 강령에서 노동자 이런 표현을 삭제했지요. 김상곤 추미애 당대표 후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것도 왠지 김종인 대표 작품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집권을 위해서는 운동권 문화 다 도려내야 한다. 집권을 위해서는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집권을 위해서는 이제 노동자도 지워야 한다. 네, 나중에는 집권을 위해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당 집권을 위해 이러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광고 나가는 동안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자,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그 외에 옛날 핸드폰 기종까지 다 있는 사이트. 아, 바니몽. 포털 광고비 수수료 없이 자체 생산, 직접 가공,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믿고 싸게 사는 핸드폰 케이스 사이트는 바니몽. 가족 사진,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전화번호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이 지난 주말 첫 호남권 합동연설을 벌였습니다. 자, 호남 하면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아성이었는데요. 지난 총선을 계기로 불모지가 됐습니다. 처절하게 더민주가 심판당한 셈입니다. 이종걸 후보는 친노 친문 패권을 운운했고요. 추미애 후보는 후보가 아닌 당이 중심이 돼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다짐했고요. 김상곤 후보는 호남의 대표 정당은 국민의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되게 하겠다며 지역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새누리당이 비록 호남 대표이지만 여러분, 친박 대표라는 결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친노 친문 패권 집단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독립후보, 연대 통합파 후보, 바로 이종걸을 당대표로 뽑아야 한다고 저는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새누리당의 선택이 당을 폐기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당을 강하게, 진정하게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종걸이 당대표가 되면 첫째, 의견이 다른 집단을 배제하는 뺄셈 정치, 축소지약 정치를 덧셈 정치, 확대 지향 정치로 바꿀 것입니다. 둘째, 공정한 경선을 해서 확실히 보장한 공정 경쟁을 통해서 모든 잠재적인 유력 대선 후보들이 기꺼이 우리 당의 경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를 통해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강력한 후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뽑은 후보 흔들지 않고 똘똘 뭉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대선 경선 불복 방지위원회를 만들어서 후보를 지키고 대선 승리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대선 승리 후에도 우리 당이 국무위원 추천관을 가지고 당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저 추미애 강한 야당, 승리하는 야당, 힘있는 야당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슈를 주도해내면서 성과를 내는 정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강한 정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추미애 반드시 지방분권 실현하면서 다음 지방선거에는 우리 당원들과 이 광주광역시당이 공천권을 갖도록 돌려드리겠습니다.
저 주위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변화의 바람을 느낍니다. 이제 절대로 분열하지 말고 통합을 해달라.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강단히 서달라.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필승해달라. 필승당 대표 제게는 대선 승리의 필승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로 후보 중심이 아닌 당을 중심으로 한 대선을 치러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국가전략위원회를 만들고 6개월 전에 경선에서 예비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여의도를 넘어 당원 모두가 당의 주인이 되는 생활정당, 자치분권 정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광주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평당원인 저 김상곤을 당대표로 호남의 대표 정치인으로 힘차게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당대표가 되면 호남의 대표 정당은 국민의당이 아니라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되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자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들 모두를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함께 가주십시오.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당을 바꾸고 정권을 확실히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중국을 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전승절 기념식에 가주기까지 했는데 너희가 감히 나를 우습게 알아? 예, 이런 식의 멘털리티가 느껴진다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TBS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걸 위원장은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이 없는 현실도 개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부분의 생각을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네. 이제 하나는 중국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본인 생각에는 중국에게 좀 성의를 다 했는데 북한 제재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하는 데 대한 화풀이 그런 게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그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생각, 이것을 이 국민들을 갈라놓고 자기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생각이 거기에 개입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제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그 사드 배치에 대한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 모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예, 그 정량이 그 국민을 상대로 모호한 입장을 내놓고서는 그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아, 동의하지 않군요. 언제든지 국민들께 우리 입장이 무엇이다 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것이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을 대부분의 생각이다 하는 것이고, 그 종북몰이 색깔론 이런 것에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지금 보수 세력과 그 우리 쪽에서 뭐 이번 선거에서 좀 의석을 얻었다고 해서 부자 몸살인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잘해서 얻은 득표가 아니고 이 반사이익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끝으로요. 아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또 사드 배치 관련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대안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결국 뭐 전에부터 늘 얘기 나왔던 것이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풀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 문제는 대화를 하고 이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북한을 어느 정도 움직일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주변의 강대국 하는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중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옛날과 달리 옛날에는 냉전 시대에 미국과만 손을 잡으면 중국, 소련 이런 적성 국가들과는 계속 적대적으로 상대를 안 하고 가도 괜찮은 그런 시대였는데 신냉전 시대가 돼서 중국, 러시아, 북한을 한미일이 상대하는 것이 돼버려가지고는 예. 우리가 경제, 문화 여러 면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군사력 증강이 평화로 이어지는 법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한 일이다. 하니까는 이 냉전 시대가 오는 것은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보존됐던 희생학생들의 개인 유품과 기록물들이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으로 이전됩니다. 네, 그곳은 4.16 기억저장소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네, 세월호 가족인 단원고 2학년 3반 김도원 학생의 어머니가 4.16 기억저장소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걸 왜 후원받을까? 당연히 국가가 챙겨야 하는 건데. 무엇 때문인지 왜인지 국가는 할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민간이 나서서 수집, 정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16 기억저장소 소장을 맡고 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김도원 엄마입니다. 잊지 않겠다고, 기억하겠다고 모두가 아파했던 2014년 4월 16일 그날로부터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직도 세월호는 그곳 맹골수로에서 진실의 끌어올림을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 아직 9명의 고귀한 생명이 가족의 품으로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가로막혀 있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움직임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울림의 중심에 304명 희생자들의 가족이 있고 그들은 한 가지의 기억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 참사의 그날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 울림을 전하기 위해 기억을 놓치지 않기 위해 4.16 기억저장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국가가 나서야 할 일에 가족과 민간이 나서서 수집, 정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일은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고 이 기록의 활용으로 숨겨진 세월호의 진실은 밖으로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4.16 기억저장소가 유지된 것은 이 모든 것의 가치를 아는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의 자료가 수집되고 기록되어 보존하며 역사의 길 위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4.16 가족협의회 산하 4.16 기억저장소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어떤 기록들이 어떻게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어 내가 사는 세상에 어떤 변화를 줄지 꼭 지켜봐 주십시오. PC나 모바일로 fund.416memory.org로 들어오셔서 4.16 기억저장소 후원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관심이 곧 대한민국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 들려드릴까 말까 하다가 들려드립니다. 한겨레는 누리꾼 반응이라면서 국뽕 경축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4.16 기억저장소가 있다면 유체이탈 지도자 기억저장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비하하고 있다. 이렇게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몇 단어만 바꾸면 일본 극우 세력의 자학사관과 닮아있다. 이런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을 불신하고 경시하는 풍조 속에 떼법 문화가 만연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대외 경쟁력까지 실추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불신과 불타협, 상대방에 대한 인신 공격들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일도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까지 내던지고 갖은 고통과 시련을 온 국민이 함께 참고 지키며 발전시켜온 소중한 우리의 조국입니다. 자기 비하와 비관, 불신과 증오는 결코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묶어버리고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게 할 뿐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국가 원로를 모시고 대화 나누는 시간입니다. 피박 토론. 국가의 미래 전략에 대한 원로들의 통찰과 고견을 듣는 시간이지요. 오늘은 광복절인데요. 일본 극우 세력의 군사 무장에 대해서 두 원로를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인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당 만들어주기 컨설턴트 인이라고 봐요. 아, 일본 자민당도 컨설팅 해주셨습니까? 거기도 날마다 1등을 해가지고. 자민당의 1등 비법이 있지. 그 당은 노동자들을 개무시하거든. 괜히 노동자 위한다고 해주고 그래 봐야 운동권 정당 낙인 박히고 좋지 않다고 봐요. 집권을 위해서는 말이지. 알겠습니다. 자,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창님.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법치 창 인사드립니다. 네, 민족일보 조용수 사주를 사법 사기날 때 당시 배석 판사셨죠? 조용수 사건도 아름다운 법치였습니까? 사회자는 어느 학교 나왔나? 저요. 강남대학교 나왔습니다. 아니 그 학교 나오고도 토론 사회를 보나? 자, 두 분 인사하시죠. 인님은 어느 학교 나왔어? 저는 서강대를 나왔다고 봐요. 서울대가 아니고 서강대? 나이키가 아니고 나이스? 프로스펙스가 아니라 프로스포츠? 아이, 씨발, 진짜! 아이, 그만하시고요. 아이, 두 분 만나시자마자 싸우시면 어떡합니까? 자, 군국주의로 무장하는 일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군국주의 무장을 하는 이유가 군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봐요. 자위대, 영어로 마스터베이션 아미지, 자위대가 있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방위 부대 같은 거지. 에이, 그거 무시 못하지요. 일본의 해군력, 공군력 모르십니까? 대단합니다. 너 이 새끼야 어른이 말하는데 끼어들어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고추 얼마나 커? 아니 개편됐는데 여기서도 고추 타령하십니까? 개편이었어? 난 개판된다고 들었는데. 이건 알았어. 하여간 일본 남자들 1000원 군대를 가게 해야 한다. 의무 복무하게 해야 한다. 씨발 그러면 누가 전쟁 하자고 하겠어? 일본 남자들로 하여금 전원 의무 복무하게 하자. 글쎄요, 이님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뭐 군대가 애 이름입니까? 창님은 반대하시는 이유는 뭐죠? 혹시 그 두 아드님 때문에 군대 안 갔다 온? 사회자, 창자를 뽑아다가 줄넘기 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죽겠지. 죽어볼래? 그걸로 씨발 2번이나 대권을 놓쳤는데, 제 대안은 이렇습니다. 일단 일본 보고, 지금 군대가 없지 않습니까? 군대 가져도 된다. 이렇게 허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본에다가 우리가 군사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다 거짓 정보를 주는 겁니다.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일본 도쿄를 향해 30분 안에 핵을 쏘기로 했다. 일본은 즉각 딴소리하지 말고 출격해서 원점 선제 타격을 하라. 이렇게 조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군이 출격한다면 일본 공군이 블라디보스톡을 원점 타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일본은 씹창나는 거지 그리고 또 평화헌법을 만들지 않겠어? 이번엔 러시아의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말이야. 그러다가 일본이 우리한테 반격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이빠이로 반격해야지. 무대뽀로. 그래서 일본이 야마 돌쇠도 없이 겐세이를 못하게 차단시키는 거야. 그럼 일본이 군국주의 국가 그거 만들겠다고 훅가시 치던 거 다 기스가 나는 거지. 창녕감님, 뭐예요? 왜 그렇게 일본 말을 씁니까? 글쎄 말입니다. 누군가 창녕감님 대가리를 다마로 알고 마세이 했나? 세종대왕이 아시면은 창녕감한테 오마시 하겠네. 그만하세요. 두 분 다. 광복절에 야마돌기 하세요. 두 분 다. 자, 오늘 피박토론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서.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원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8.15 광복절을 맞아서 이날이면 어김없이 대통령 경축사에 이목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절 71주년 경축사를 했죠. 예. 눈여겨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예. 이런 것들 의뢰하는 거구나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번 경축사는 몇 가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한일 관계, 이 광복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어떤 이런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날인데, 예. 한일 관계에 대해서 딱 한 문장 언급했습니다. 총 오늘 읽은 원고가 200자 원고지로 53장, 즉 6,500자 정도 되는데요. 예.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의 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딱 이 한 문장 얘기했어요. 하나마나한 얘기네요. 네, 그렇죠. 말 그대로 하나마나한 얘기고, 분량도 있으나마나한, 거의 광복절 경축사니까 한 줄은 넣는다, 이런 수준의 이제 얘기인데, 굉장히 흥미롭죠.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2013년 2월에 했는데, 그 뒤로 지금 광복절이 4번째입니다. 예. 4번째인데 가장 밋밋하고 가장 어떤 데일 메시지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래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해서 한일 정부가 1228 예. 합의라는 걸 했었는데, 예. 이거 읽으니까 참 이상하네요, 어감이. 이거 이행을 목적으로 지금 화해치유재단이 출범을 했고, 예.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조기 출연하겠다고 밝힌 직후잖아요. 밝힌 직후라서 센 데일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좀 놀랍다, 이런 반응이 많고요. 예. 특히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이 한일 관계에 언급하기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작금의 국제정세, 특히 동북아 지역의 안보 지형 변화는 우리에게 엄중한 대응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전략적 사고와 국가적 역량 결집이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일 관계에 대한 한 문장, 그
그걸 언급하고 그리고 곧 이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의 바탕을 둔 선제적이고도 창의적인 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총 종합해서 보면 그 국내에서 찬반 논란은 격심했지만 그 일본과 한 그 위안부 합의가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한 어떤 전략적 사고고 냉철한 현실 인식의 바탕을 둔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의 결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과거 광복절 경축사를 짧게 한번 짚어보면요. 2013년도에는 영혼의 상처를 주고 신체 일부를 떼어가려 한다면 어떤 나라 어떤 국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14년 광복절 때도 역사의 진실은 마음대로 가릴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일본 지도자들의 지혜와 결단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톤다운이 됐는데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사죄와 반성을 근간으로 한 영내 내각의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밝힌 점을 주목한다. 이 정도로 약간 인식의 변화를 지난해부터 보이긴 했습니다. 요 정도가 이제 과거 경축사로 볼 수 있고요. 일본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례적이고 또 북한 관련해서도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없어요. 원론적인 수준의 남북대화 언급도 없었고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일체의 대북 제안도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광복절마다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이 얘기했고요. 2014년에는 평창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 북한을 초청했고 2015년에는 또 그 비무장지대 세계 생태평화공원 얘기를 했고 연내에 이산가족 명단을 교환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경축사는 정말 안고 없는 찐빵처럼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없고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없고 그냥 원론적으로 이제 뭐 사드 얘기를 원래 했던 얘기 그 기존 입장 반복했고요. 또 대안 제시해라 이런 얘기하는 그런 정도였고 그나마 좀 주목을 해볼 부분은 헬조선이라는 그 신조어를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물론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헬조선이란 말은 안 했죠. 사실상 직접 언급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데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져가고 있다. 우리의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거 뭐 국무회의 석상에서 해도 좀 생뚱맞을 것 같은데 이걸 무슨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대안으로 제시한 게 할 수 있다는 마음 콩 한쪽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의식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뭐 누리꾼들은 이제 국뽕연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비판, 북한 비판. 그동안은 그게 주류를 이루어왔던 그 광복절 경축사 아닙니까? 근데 올해부터는 자국민을 비난하는 그런 광복절 경축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자를 뺀 당 강령 때문에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군요. 그 당의 강령이라 함은 국가로 치면 헌법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당이 어떤 식으로 어떤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겠다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 문구인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 이 문구가 있는데 이것을 시민의 권리 향상 이렇게 이제 수정하겠다. 그 전준이 이게 줄임말로 전준이고 풀네임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인데 이제 전당대회라는 것이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 대표도 뽑지만 뽑으면서 이제 새 강령을 또 채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올릴 안건을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산하에 있는 강령 정책 분과에서 이제 만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온 안이 확정된 건 아니죠. 나온 안이 이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이라는 문구를 그냥 시민의 권리 향상으로 수정한 그 안이 나온 겁니다.
이제 그 안이 나오니까 지금 당대표 후보가 김상곤, 이종걸, 추미애 의원이잖아요. 이 세 분이 일제히 철회하라는 논평을 냈고, 그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야당 몰락의 신호탄이다. 이런 이제 매우 강한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회 그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열렸는데, 그 기자회견에는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가 지금 있는데 거기에 출마한 김영주 후보 그리고 당 여성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양양자 후보가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당명 개정은 문제다 이런 입장을 이제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 김종인 대표의 뜻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김종인 대표는 어제 뭐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기가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그거는 저기 실무 전준희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사실 그 전준희 강경정책분과에서 마련한 안을 보면 전문에서 노동자라는 단어가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명기한다거나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과 노동의 실질적 참여 보장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내용은 더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건 약간 불필요한 논쟁 아니냐 이런 입장을 좀 보였고 오늘 그 우상호 원내대표도 한 언론과 통화해서 이건 그냥 표현상의 문제고 경론이 일 문제가 아니다. 문구는 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고 그 조정하는 몇 가지 안으로 지금 그 민병두 정책연구원장이 낸 안을 보면 노동자와 농민, 빈민 등 각계각층 시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 그러니까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 빈민도 포함하는 식으로 오히려 확대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자. 뭐 이런 안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좀 시끌시끌합니다. 네. 아니 왜 이런 논란에 휘말렸겠어요? 그동안 뭐 내용도 맥락도 없이 그냥 우경화, 우향우, 질주를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서 설명한 대로 그 실질적인 내용에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굳이 이것을 빼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고 그 민병두 원장의 제안처럼 차라리 농민, 빈민까지 포함해서 어차피 시민이라는 개념이 더 큰 개념이니까요. 포함해서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있던 걸 빼면 오해 소지가 아무래도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하여간 진정성 있는 제1야당, 특히 노동자, 농민, 서민의 버신 것이 사실은 당의 정체성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한 당 보십시오. 평화민주당, 약칭이 평민당 아니에요. 평민을 위한 당. 그 뿌리와 역사성을 인지했다면은 이런 표현 하나하나에도 세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논란이 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왜 이런 논란이 일었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제1야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원철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뭐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선생님, 저도 사람이 되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문자당 정호희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정호희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정호희 대표님, SNS에서는 뭐 스타인데 통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참여연대 팟캐스트를 들었더니 예. 아, 팟캐스트의 황제시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걸들은 프린스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황제는 원하지 않겠는가 하는 뭐 그런 생각에서. 아이고, 살짝 오해 살 수도 있는. 어쨌든 뭐 예.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고. 예. 그리고 1주년이잖아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호희 대표님 어떤 분이신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민주노총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요. 예. 작년 이맘때네요. 저도 한 1년쯤 됐네요. 예. 조직노동운동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당을 하나 만들었죠. 이름하여 문자당이고요. 예. 그냥 문자당 아니고 샵. 해시태그 샵 문자당입니다. 이것저것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엔딩 노트라고 원혜영 의원님, 김미화 씨 이런 분들하고 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인들 삶을 기록하는 사업들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깊은
사업이신데 두루두루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 대표님, 오늘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광복절이니까 광복절 얘기 좀 해볼게요. 예. 광복절 기념식 혹시 참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게 맞는데, 저는 70년대 시골에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예. 그때는 의무 참석을 시켰어요. 출석으로 잡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학 중에도 전교생이 참석을 해야 돼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이른바 유지라고 하잖아요. 군수, 뭐 경찰서장 이런 분들 다 참석을 하세요. 그래서 땡볕에 물론 좋은 말씀이겠습니다만 길게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해방이 오는 순간이 이제 만세삼창 마지막에 그때 아닙니까? 대한독립 진짜 우렁차게 대한독립 만세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어디선가 큰 소리로 그것도 넷노헤이까 반자이 한 거예요. 천황폐하 만세 아닙니까? 이게 뭐 경천 동지할 일이죠. 광복절날 천황폐하 만세라니. 근데 이제 이분이 또 당황하지도 않으세요.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저 단상에 있는 것들이 외정 때나 지급이나 같은 놈들이라서 내가 잠시 헷갈렸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의미 있죠. 참 어린 마음에도 이게 참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진짜 애국지사를 보는 듯한 뭐 민중적 조롱이었겠죠. 이런 마음이었는데 어쨌든 문제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날 더 큰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좀 유야무야 됐는데요. 더 큰 일이 뭐였습니까? 74년입니다. 74년 8월 15일. 기억하시죠? 문세광이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애꿎은 분들이 희생이 돼요. 유경수 여사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숨졌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참 전가의 보도처럼 들이미는 것들이 시리게 부모님을 보내시고 흉탄에 가시고 부모님 보내고 시리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더 나아가서 조실부모 드립을 그렇게 또 하시잖아요. 74년 당시 그 영애라고 했죠. 큰 영애님, 박근혜님. 우리나라로 24살이었었어요. 프랑스 유학가 있었다고요. 조실이라 전혀 할 수 없는 나이고요. 그렇죠. 그 몇 년 전에 노동권을 부르짖으며 스스로 분신하신 전태일 열사 23살이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전혀 조실했다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모님 얘기 자꾸 하는 게 과연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좀 없어 보이지 않나요? 뭐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도 그 멘트 한마디에 TK 지역 지지율이 10%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일종의 토속신앙 비슷하게 됐어요. 환상인 거죠. 아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27살이었고요. 무려 5년 동안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던 분이잖아요. 무슨 소녀가장 코스프레를 하고 10% 지지율에 해당하는 상당 분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시집도 못 가고. 아니 그 할머니 그 손녀 시집 보내는 것 좀 더 걱정하시라고 좀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광복절 8월 15일은 남과 북이 공통적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놓은 유일한 날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하고요. 우리 남쪽에서는 이제 광복절이라고 하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참 올해만큼 깝깝할 때가 없을 거예요. 지금 최근 가장 그 남과 북 그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상태이고 또 뭐 사실 해놓은 게 별로 없으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보는데 이러저런 추측에 따르면 자긍심과 단합을 강조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메시지다. 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뭐 자긍심 가져야죠. 그리고 단합해야죠. 그런데 자긍심을 가장 해치는 사람들이 집권 세력이고 대통령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에 단합을 가장 해치는 세력이 이 집권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정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단합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 과연 가능한 것인지 예. 그 얘기는 좀 꼭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정권의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일도 뭐 마다하지 않는 그런 정부 아닙니까? 예. 이런 그렇죠. 정부에게서 단합하라. 그러니까 내 뜻과 일체시키도록 하라. 국민 총화가 되도록 하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국민 예. 총화.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유신 정권의 DNA다. 있는 그대로 계승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실하게 계승했고요. 예. 제발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지 말고 임기가 좀 남았나요? 1년 반? 예. 많이도 남았네. 네. 제발 좀 가만히나 있으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오늘 전반적인 8.15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호희 문자당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 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마을 팟캐스트 사람이 우주다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사람이 우주다. 예, 제가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서 이 팟캐스트를 소개했고 또 지식라디오에서도 또 한동안 또 목요 고전 강좌로 또 함께 하셨는데, 자, 교수님과 함께 매일같이 이 역사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얽힌 책, 그 책에서 지혜를 얻고 또 교훈을 얻고 그리고 우리 미래의 방향을 또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 지금부터 가져볼 텐데요. 교수님 먼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하시죠. 앞으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하루하루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또 우리 삶과 관련해서 제가 고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2005년인가 예. KBS에서 광복 60주년 특별 프로젝트를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때 KBS와 지금 KBS 많이 다른가요? DNA가 달라졌습니다. 예. 그 광복 60주년 특별 프로젝트를 하면서 파주를 온몸으로 겪었던 그리고 해방 공간을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현장에서 겪었던 사람들의 육성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예. 8.15의 기억, 예. 해방 공간의 풍경, 40인의 역사 체험 이런 부제가 달려있네요. 예. 한길사에서 냈지요? 네네, 한길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8.15라고 하기도 하고 광복이라고도 하고 8.15를 독립기념일로 부를지 해방기념일로 부를지 저는 광복절로 부를지 예.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실려있는 여러 사람들 그중에 조문기라는 분의 글을 보면은 예. 대단히 신랄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려니 내 자랑 같아 꼴이 참 우습지만 다른 분들은 대통령이 초청한다 무슨 오찬이다 그런 날을 잔칫날 기다리듯 기다려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것을 싫어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광복절이라고 하면 그게 뭡니까? 독립됐다고, 광복됐다고 경축하는 날 아닙니까? 그러나 난 독립됐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다, 광복이 됐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광복이라는 말도 안 써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현재 2005년 현재겠죠. 우리는 광복, 주권을 제대로 찾지도 못했고, 자기 해방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예. 독립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8.15를 오히려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모양입니다. 예. 역설이죠.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 PD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광복절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불완전한 그 독립, 불완전한 그 해방, 그러니까 주체성이 상실된 광복이다 보니까 이게 민족 분단의 또 뿌리가 됐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해방이라 그러면 리버레이션이라 그러죠. 예. 뭐 누군가를 스스로 해방하다. 뭐 누군가를 해방시켜주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예. 오늘 우리가 해방을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많이 노력을 했죠, 당연히. 예. 그런데 역사적 현실은 연합군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해방된 면이 없지도 않죠. 그리고 독립이라 그러면 인디펜던스라고 얘기를 쓰는데 독립이랄까 그렇죠? 예. 그게 의존적이지 않다. 예. 그런데 해방되자마자, 광복되자마자 남북이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군정 통치를 받았죠. 그 연장선상에 지금도 우리는 인디펜던스 상태에까지 이르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분도 그런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광복이라 그러면 무슨 뭔가를 회복했다는 뜻이잖아요. 예. 리스토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 우리가 뭘 회복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립했다가 아니라 독립됐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예, 독립됐나, 독립했나, 예. 광복했나, 광복됐나, 예. 해방했나, 해방됐나. 예. 굉장히 애매하죠. 예. 근데 이 조문기 이런 분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친일파의 조형물을 뒤집어 쓴 나라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양반의 말씀이 신랄합니다. 예. 언제 독립이 됐느냐, 언제 광복이 됐느냐, 뭘 경축하는 거야. 우리가 경축을 할 게 있다면 목숨 걸고 찾은 조국, 제대로 온전한 조국을 찾았을 적에 그걸 기뻐하고 경축할 일인데 내년에는 해방된 것이 민족 해방된 것이 아니라 친일파 해방이 된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친일파들은 일제시대에는 일본 놈이라고 하는 상전이 있어 그들의 지시를 받고 눈치를 보고 살았거든. 그런데 광복이 되고 나니 그런 상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나라가 이제 저희 손에 들어갔거든. 해방은 그 사람들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저희들 손에 정권이 들어가다 보니까 독립운동가들은 지리멸렬해지고 분산되고 말았죠. 백범 선생도 친일파들이 그 하수인 앙두이를 직해 암살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나라가 자기들 생각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고 오히려 정권을 잡아 독립운동가를 깔아뭉개고 분산시켜놓고 친일파 천국을 만든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조문기 선생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우울하죠? 이런 얘기 들으면. 예. 또 하나 우울한 게 제가 그 사이에 이 책을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해 봤는데 아예 검색이 안 되거나 또는 품절이 된 그런 책이네요.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네. 이런 제 헌책방 뒤져서 복사해서 읽어야죠. 자, 교수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8.15 광복의 의미가, 불완전한 그런, 독립의 그 의미를 담고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8.15 정신, 3.1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면서 독립한 국가로서 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의 자기 결정권 또는 시민들의 정치의식 이런 게 높아져야겠죠. 예. 우리가 아픈 역사를 겪은 건 분명한데 그 아픈 역사를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면서 지금 여기에 문제가 역사적인 현실과 당연히 맞닿아 있잖아요. 예. 그런 지점들을 돌파해 나가는
간결한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정치야말로 삶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정치가 우리 삶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숨쉬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치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정치를 정치가들의 독점물이나 전유물로 생각하는 건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치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고민해야 예. 비로소 독립하는데 오래 걸리죠. 여러 무엇으로부터 독립이냐라는 걸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게 무엇에 무엇을 설정하느냐가 예. 중요하겠죠. 뭐 예. 사드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또는 뭐 일본일 수도 있겠고, 또는 과거일 수도 있겠고, 네. 현재 우리의 여러 어떤 모순된 구조일 수도 있겠고. 시민들이 주권 의식을 가졌을 때에는 이제 보인단 말이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억압 체계들, 이런저런 것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과거로부터 혹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그리고 자본으로부터 우리가 속박도 있었구나, 우리가 억압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독립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방을 누구누구에 의해서 해방당한 게 아니라 예. 스스로를 해방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8.15는 현재 진행형이죠. 알겠습니다. 늘 그렇지 않습니까? 혁명이라는 게 단발적으로 어느 특정한 날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혁명이든 전쟁이든 지속적이죠. 예. 해방이든 광복이든 독립이든 저는 8.15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7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날이 언제 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예. 한겨레 신문이 창간됐을 때가 1988년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1987년 대선에서 야권이 패한 뒤 아니었습니까? 그때 한겨레 신문이 1988년 2월에 창간 발기인 공고할 때 썼던 캐치프레이즈가 생각이 납니다. 민주화는 한판 승부가 아닙니다. 네, 예. 그렇죠. 예. 독립이나 해방도 한판 승부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선태 교수님과 오늘 함께한 책은 8.15의 기억, 8.15의 기억이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정치 한 건에서 시간에 다뤘어야 했는데 오늘 조금 일찍 녹음하는 관계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멘트 한번 들어보시죠. 안중근 의사께서는 차디찬 하얼빈의 감옥에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일부였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 곳은 하얼빈이 아니라 루이순이죠. 한겨레 김보협 디지털 에디터는 대통령이라도 모를 수 있다. 헷갈릴 수 있다. 그런데 광복절 경축사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광복절 행사는 3.1절과 더불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내뿐 아니라 주변국에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원고를 준비하고 가다듬고 고치고 또 고친다. 잘난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다는 그 사람들이 다 모르고 지나쳤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네. 이런 자들이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마지막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꾸미는 시간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오늘 사연은 논현동에서 일본 분이시군요.
아키히로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이 선생님, 저는 녹색 매니아, 아니 녹색 덕후, 아니 녹색 성애자입니다. 녹색만 보면 환장합니다. 침을 질질 흘립니다. 지저분하군요. 그래서 저는 온 세상을 녹색으로 물들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시작했고 녹색 성장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녹색 성장하라고 해서 밀어줬는데 그걸 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는 겁니다. 뭐 생명체를 죽였다나, 뭐 자연 환경을 훼손했다나. 하지만 저는 큰빛 이끼벌레라는 아름다운 생물체에게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환경주의자입니다. 선생님,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세상에 남의 깊은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법이지요. 아키히로님,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녹색 강물을 보고 이걸 녹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인데 먹어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녹즙일지 어떻게 아느냐? 먹어보고 나서 판단하고 나를 욕해라. 이러면 어떨까요? 그러다가 그걸 마시고 죽으면 어떡하냐고요? 바로 그걸 노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면 아키히로님을 비난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놈들을 하나 둘씩 죽여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물 색깔이 녹색이 돼버린 강에 온 가족이, 그러니까 마누라, 자식, 손주, 며느리, 사위 다 데리고 가서 바람 쐬러 가서 목욕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멱도 감고 고기도 잡고 회 처먹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쳤다고 할 거니까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이 새끼야, 4대강을 죽을 사자 4대강으로 만든 건 그건 말이 되냐, 이 새끼야? 이따위 사연은 뭐 즉각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꾸미는 시간,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오늘 마무리 곡은 아키히로님께 보내드립니다. 오소리의 흐르는 강물처럼. 이 노래 들으면서 다음 시간 기약하겠습니다.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